네, 자, 양시장 다시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 지수 선물이 1% 조금 못 미치게 좀 내려오는 까닭에 우리 시장도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현재 0.04%, 코스닥 시장 0.22%까지 하락폭 좀 늘리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14원, 1,200원대 초반에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1,214원까지 좀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자, 피터 나바로 국장이 중국과 또 무역 합의가 끝났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퍼뜨렸다라고 또 재중 강경 발언을 일삼으면서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또 시장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들 자세하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묵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워낙에 그동안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기보다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가 나올 때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여전한 모습인데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0.3%, 코스닥도 0.5%까지 하락폭 늘리는데 어떤 전략,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당분간 이 변동성은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전으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6월 15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 코스피 같은 경우는 5% 빠졌거든요.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이게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 뭐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뭐 2차 팬데믹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주가는 또 다 지수는 다 올라갔죠.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구간에서 네. 약간의 약재만 나와도 그쵸. 좀 약간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식의 흐름은 계속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1차 합의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잘 끝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와이 회담은 어쨌든 예, 긍정적으로 끝났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뭐 네. 이렇게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오늘 네. 같은 발언들이 나왔을 때 또 움직임이 이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도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작은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지금 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에 좀 이슈에서 멀어져 있는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뜨고 있는 종목들이 뭐 2차 전지, 언택트 이런 종목들인데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뭐 한국판 니프티 50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니프티 네. 50라고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그쵸? 미국 네. 그 장이 엄청난 랠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그때 종목들만 올라서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큰 네. 50개 아주 그 시장에서 사랑받는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는 종목은 많은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니프티 9이라는 또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금 시장을 선도해가는 그 성장 업종이 시장을 선도해 가면서 오히려 이제 계속 지수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네. 조정받으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주도주들은 덜 빠지는데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은 더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유동성에 의한 장세. 그때 당시에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도 그 미국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네. 그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짙어지면서 그때 네. 그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많이 네.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럼 과연 그 니프티 50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그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서 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뭐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과연 이 장이 어느 정도에서 좀 조정이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마 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뭐 한 예로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참조해 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만약에 진짜 언제 이런 정책들이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뭐 지금 얘기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약간의 기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이어졌었지만 인플레이션과 함께 또 오일 쇼크가 오면서 이 니프티 피프티가 네스티 피프티라는 또 오명을 네. 얻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좀 니프티 피프티를 찾아본다면 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용어가 코스피 7공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습니까? 뭐 언택트 네.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아시는 종목들이 네, 있을 거예요. 뭐 올라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종목들, 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 네. 마치 이제 차화정 때 뭐 칠공주 뭐 얘기하듯이 이제 많이 올라오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가치주보다 성장주 우위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주들에게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더 강하고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바이오시밀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대형주의 이런 주도주에 올라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겠지만 역시 지금 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장이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종목을 꽉 채워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좀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아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물론 이제 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되는 예. 장이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하시고 이들 종목들을 지금 네.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구간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기존에 끌고 오셨던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보유하고 분들만? 가시는 네. 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7공지 이외에 그래도 좀 지금 새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세요? 네. 오늘 뭐 굉장히 핫한 섹터긴 한데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상승 탄력이 좀 좋더라고요. 뭐 예. 사실 이게 어제 이제 원고를 네, 제가 이제 어제 쓰신 거죠? 만들긴 네. 했는데 일단 그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오늘 이제 주가가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에서도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쪽에도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수소 쪽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섹터와는 좀 많이 틀려요.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터 장비 그리고 셀까지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종이 이 주요 밸류 체인에 다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장이 열렸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참여한 업체들의 어떤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 매출이나 이익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지만 수소는 들여다보자면은 아주 핵심적인 소재라든지 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소재 쪽 부분 본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전지 쪽이 상당히 강하긴 한데 수소 섹터를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탄소 소재거든요. 탄소 섬유인데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예약의 70%에서 80% 정도가 이상이 일본 업체들이 지금 다 거의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압축 탱크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수소차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수소 압축 탱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네. 소재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도레이에서 지금 100% 전량 일본 기업이네요. 다 네.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의 지금 점유율을 일본 기업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T300급을 이미 만들었고 T700급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를 따라가기에는 좀 품질 면에서는 좀 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CNG 그러니까 수소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그 탱크로리를 만드는 그 탄소 섬유 쪽에는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좀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술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듀얼밴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작년에도 한일전 하면서 소재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애를 많이 그렇죠.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도 탄소 네. 섬유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이제 어제 뉴스에 2028년까지 1조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한 연간 한 4,000톤 정도를 탄소 섬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6배 이상 증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갖는 어떤 그 밸류가 네.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타이어 코드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연간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200억,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억 정도인데 10배 이하의 지금 종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탄소 섬유의 성장성, 아라미드의 성장성을 부과시켜 준다고 하면 좀 더 프리미엄 10배 이하에 머물러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의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아마루인데 네. 마루 만드는 회사인데 예. 그 전고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무튼 핵심적인 소재를 만들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주를 뽑는다고 하면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 경제에서는 좀 향후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핵심 소재 탄소 섬유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인데요.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장초반 받다가 시장에 빠지면서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효성 첨단 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엑스레이 대장주죠. 디안즘입니다. 엑스레이. 이 예. 이동형 엑스레이 지금 상당히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특히 DR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산하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달청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유엔 OPS에 이미 그 이동 엑스레이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미국이나 유럽은 약간 멈칫한 상태지만 신흥국, 개발도상국은 지금 그쵸.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브라질,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미국도 뭐 네. 2차 우려 나오고 있고요. 계속 네. 확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형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이 관련된 산업 중에서 가장 이 섹터를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올해만 좋지 내년은 안 좋지 않느냐. 올해까지가 네. 피크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의료기기 쪽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엔의 이런 산하기구에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의해서 보다 더욱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도 지금 뭐 10배 이하면 굉장히 싼 구간이지만 네. 내년 성장성까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뭐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 월요일 6월 15일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7% 빠질 때 오히려 이 종목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 저점은 나온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엑스레이 장비업체 DR잼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